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요리를 하는 기쁨, 두 번째로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황제편, 김광호 77에서 88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왜 프랑스 요리인가? 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75년도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여자 7살 때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고등학교를 국비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사관 고등학교인데요. 졸업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14일 후에 군대로 가서 의무 복무인 4년 6개월을 마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꿈은 처음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농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동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사관학교를 정규에서 3등으로 졸업하는 그 영광을 얻었는데요. 성적 우수자는 그때는 그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줬는데 대부분의 동기들이 전방에 그 배치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 남아서 후배를 양성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어머니 고향인 그 대구로 지원을 해서 대구 54단에 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군 생활을 하고 밤에는 이 야간 대학을 다니는 에, 행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에 맞춰서 경제를 전공을 했는데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포항에 있는 어느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이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얼뜻 보고 홀에서도 어느 주방장이 나와서 멋있는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요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리사라는 직업이 등한시되어 왔고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언론에 요리장들이 많이 비치지 않을 때였는데 처음 방문한 호텔에서 일하는 남자 요리사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때 그 장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요리사가 되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 되돌아와서 경제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로 전과를 신청을 해서 전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요리사가 되는 길을 이제 걷다가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제대도 했고, 그다음 제대를 함과 동시에 동문들의 그 추천으로 대구 경북에서 제일 큰 금호호텔, 그때는 특 2급이 대구 경북에 금호호텔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그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만 60명이 되는 특 2급 호텔이었죠. 지금이야 뭐 금호텔이 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컸었고 우리 학교 동문들이 각 요지에 있어서 좋은 그 면접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면접을 볼 때 제가 왜 8만 원이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8만 원만 주십시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메뉴가 모두 전부 다, 이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말을 하나도 안 쓰고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고, 사전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제 사전으로 이제 단어를 찾아보는데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불어더라고요, 불어. 그 당시에 그 요리에 관련된 그 정보가 굉장히 없었고 대학의 조리과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양식 요리를 전공을 했었는데 이 용어의 상당 부분이 영어가 아닌 이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불어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서양 요리는 50년 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일본은 또 우리보다 100년을 먼저 개방을 함으로써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그럼 미국의 역사가 250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인디안들이 서양 요리냐 영국에서 건너온 거죠. 영국은 음식을 등한시했던 나라인데 영국은 자연스럽게 100년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거고 프랑스는 이태리의 2000년 로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프랑스 요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가 운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활자가 개발되면서 프랑스 그 요리가 책으로 발간되면서 전 세계에 책이 배포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당시 17세기는 파리가 유럽의 중심이었고 그 시절의 모든 길이 파리로 통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으며 국제어 또한 그 프랑스어였죠. 그때부터 많은 요리책이 프랑스어로 출간되고 유럽은 프랑스 요리를 중심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란 뜻 레스토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의 레스토레에서 유래된 형용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소스, 그 다음에 메뉴판이라는 메뉴, 그다음에 뷔페 이런 것도 전부 다 상당 부분의 요리 관련 언어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서양 요리를 하려면 이 원천인 프랑스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랑스는 요리 자체가 문화와 정치의 역사이고 요리사 역시 그 시대의 가장 역사적인 인물들의 그 측근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요리는 예술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거장들은 예술 작품을 빚어내듯 장인 정신으로 완성해온 문화적인 열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집권층들은 요리를 정치력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줄 알았고요. 때로는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목적으로 최고의 요리사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대통령들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전속 요리사 모자도 안 쓰고 이렇게 같이 대동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에 진학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프랑스에서 무려 4년 정도의 유학을 거쳤는데 르꼬르동 블루를 가게 된 계기는 신라 호텔 그 선배인 최수근 선배가 낸 소스의 이론과 실체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나서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프랑스를 골든블루 요리 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학교를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프랑스 요리가 까다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심히 했고 또 흔히 그 사람들은 프랑스 요리는 요리하기에도 먹기도 까다롭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만약에 프랑스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한국 칠첩반상이나 구첩반상을 놓고 먹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 밥,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프랑스 요리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법이라든지 그 매너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난다면 결코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국 요리를 그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식 요리사로서 이제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러 가면 절대 한국 요리를 먹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유학 갈 때 딱 단초롭게 두 개, 뭐 흔히 학생들이 많이 싸가지고 가는 라면이나 된장고추장은 가져가지 않고 한국 음식을 끊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없애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와인의 잔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것부터 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잔이라는 기본 상식만 익히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굉장히 까다롭고 버터와 크림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 누벨 퀴즈의 선두주자 페르노의 포앵이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최초로 3스타 미슐랑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을 비롯해서 베르나르 누아조 2007년도에 권총 자살한 사람이죠. 누벨 퀴즈이라는 이제 선풍적인 이 혁명을 불러왔는데 이것은 이제 누벨 퀴즈 즉 누벨 그 새로운 요리법이라는 뜻인데 이제 프랑스 요리의 전통적인 요리법을 이 틀을 깨는 그런 계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간을 충분히 살리면서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고 섬세한 맛을 내고 포도주와 향신료와 소스로 맛을 내는 것이 프랑스 요리 특징이라면 지리상 지중해와 대서양 면에서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수산물과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재료가 이 다양한 요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던 그 지리적인 여건에 프랑스 요리가 무겁다 이런 인식을 이제 누벨 기진이 나옴으로써 이제 물을 사용하고 루 대신 그다음에 이제 이 버터의 사용을 줄여서 건강식 웰빙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프랑스가 왔다.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73년도 1973년도에 누벨 기준이 나왔으니까 그 50년도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제1의 특산물인 포도주는 요리와 굉장히 관계가 깊었죠. 그래서 산지에 따라서 맛과 빛깔, 향이 다르고 종류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도 사용이 어떻게 사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포도주는 생선 요리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레드 와인은 육류 요리에 사용하고 중간색인 로제 와인 즉 분홍색 포도주는 생선과 육류 요리에 이렇게 다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용 외에 지금 마시는 거 외에는 이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로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이제 또 향신료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죠? 프랑스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팽이 요리, 그다음에 거위간으로 얘기하는 푸아그라, 그다음에 송로버섯, 네, 그죠? 송로버섯, 트러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생굴 요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그 프랑스 요리를 이렇게 메뉴를 잠깐 보면 이제 프랑스 요리는 이제 이 메뉴 순서로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디너 프랑스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아메리칸인데 첫 번째 제일 먹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이 아미주부시이죠. 아미주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 먹기 좋고 이제 일정한 코스 요리를 내놓기 전에 내는 소품인데 주요리의 균형이 맞추도록 이제 내고 그 자체의 맛이 신맛으로 인해서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아미주브시 전체 요리하고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미주브시는 이제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뭐 까나페하고 샴페인, 웰컴 디시 샴페인하고 먹을 수 있는 서서 먹을 수 있는 즉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제 요리라면 이 전체 요리는 이제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죠. 만약에 100명을 초대했을 때 100명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한 뭐 그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을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미지부시라면
손님이 어느 정도 도착을 해서 자 들어가시죠.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시작하는 요리가 오르데브르라고 얘기하는 전체 요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프는 주요 요리의 제1코스인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콘소메는 맑게 끓인 스프를 말하고 볶아주는 걸쭉한 스프를 말하는데 속의 공허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의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서 힘을 줄 수 있는 이 코스가 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리, 아미주시 빼고 이제 세 번째 요리라고 얘기하는 이 생선 요리는요. 스프 다음에 내놓는 요리죠. 바다 생선, 민물 생선, 갑각류, 페류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식용개구리도 이 코스에 내기도 합니다. 소스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홀란데지 소스죠. 누버그, 네, 모르네, 네, 메트로도텔, 네, 보들레즈, 그다음에 이제 딸따르 소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생선 요리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앙트레라고 하는 그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이 메인 요리를 이제 이 존중하는 이 코스 요리가 이 셔벳인데 셔벳과 아이스크림의 차이점 아시죠? 네, 셔벳은 유지방이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아이스크림은 유지방이 들어간 건데 이제 그 생선의 비린내 맛을 없애고 이 메인 요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입가심을 하는 개념에서 양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달콤한 과일이나 야채 향이 가미한 얼음으로 입을 헹구고 본격적인 엉트레 즉 메인 요리를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벳을 먹고 나서 이제 이 본격적인 육류 요리인 엉트레 즉 메인 요리가 나가는 거죠. 메인 요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샐러드가 나가는데 산성과 알칼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 요리를 봤을 때 아메리카는 이 샐러드를 먼저 내죠. 메인 요리의 그 익힘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샐러드를 먼저 냈는데 이 먹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클래식 프렌치는 소수정예 40명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아메리카는 100명, 200명, 1000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샐러드를 먼저 nem으로써 이 메인 요리의 익힘 정도의 순서를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개념으로 샐러드를 먼저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태리는 생선 대신에 이 파스타를 내는 게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샐러드를 낼 때는 이제 비네그렛이라고 하는 드레싱을 그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식품인 이 치즈를 내죠. 치즈의 전 세계 치즈의 종류는 딱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소, 염소, 양이라 그랬죠, 그죠?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소, 그다음에 20%의 염소, 그다음에 10%의 그 양인데 이때 치즈 플래트는 소와 염소와 양 치즈를 골고루 내는 것을 그 어, 스탠다드로 합니다. 이제 이때 과일을 곁들여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식욕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디저트이죠, 디저트.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저트도 굉장히 화려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가 나왔더라도 디저트가 엉망으로 나가면 그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이미지가 없애기 때문에 강렬한 색과 화려함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디저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탕이나 초코파이를 먹고 밥 생각이 나지 않듯이 식욕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이 디저트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더 음식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제티브라고 얘기하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죠. 우리가 이제 티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술 꼬냑을 마시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 요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비교적 이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서양 요리 즉 프랑스 요리의 특징이다. 이태리나 아메리카도 전부 다 영국이나 마찬가지로 프랑스 요리의 영향으로 이런 코스 요리가 만들었다. 이런 코스 요리가 만들어진 계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장이 그 모스크바의 황제한테 이제 스카우트 되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가 이제 영하 20도에서 40도 되는
곳에 음식을 내니까 금방 얼어버리니까 음식을 조금씩 내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음식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장들과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도 한 300년 이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요리는 그 요리의 대표 주자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탈리아 요리처럼 대중화되지 못했죠, 지금은. 그래서 더 비싸거나 먹기가 어렵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삶의 질과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프랑스 요리가 전부 다 대중화될 날이 올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 그렇죠. 이는 음식 문화가 더 발달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엘로비숑 레스토랑이라든지 프랑스의 스리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을 찾았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값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나 국밥 등으로 배를 채우고 일터에 나갔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가 고파서 굶는 사람은 없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외식의 문화는 더욱 발달할 것이고 사람들은 양보다도 그 질을 선호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프랑스 요리의 선택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프랑스 요리의 그 시대가 앞서가는 선진국처럼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갑니다. 이상으로 내가 프랑스 요리를 왜 선택했는지, 왜 프랑스 요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